작은 방 안, 부드러운 담요 위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얕고 고른 호흡이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고양이는 차가운 철망 사이에 끼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의 공포는 이제 기억 저편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고양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고양이의 회색 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방 한쪽에는 물그릇과 사료 그릇이 놓여 있었다. 고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조금 불편한 듯 오른쪽 뒷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이전처럼 극심한 통증은 없었다. 고양이는 사료 그릇 쪽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걸음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료 알갱이 하나를 입에 물었다. 씹는 소리가 작게 났다. 고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료를 먹었다. 배가 고팠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 이곳은 안전했다.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을 내쫓지 않았다. 고양이는 몇 번이고 사료를 씹으며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물을 마셨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간촉이 선명했다. 고양이는 다시 담요 위로 돌아갔다. 몸을 웅크렸다. 꼬리를 몸쪽으로 말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잠들어도 괜찮았다. 이곳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기까지 이 고양이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며칠 전 그 고양이가 아직 철망 안에 갇혀있던 그때로 공사장은 시끄러웠다. 중장비가 움직이는 소리, 인부들이 외치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 소음 속에서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있었다. 너무 작아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울음소리였다. 공사장 한쪽 구석, 철망으로 둘러싸인 자재 보관 구역이 있었다. 그곳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 정확히는 갇혀 있다기보다 끼어 있었다. 고양이의 몸 일부가 철망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는 처음에 호기심으로 철망 사이를 통과하려 했던 것 같았다. 머리는 들어갔다. 앞다리도 들어갔다. 하지만 몸통이 문제였다. 철망의 간격이 생각보다 좁았다. 고양이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몸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뒤로 빠져나올 수도 없었다. 털이 철망에 걸렸고 움직일수록 더 깊이 끼어들었다. 고양이는 패닉에 빠졌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철망이 고양이의 갈비뼈를 압박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고양이는 울었다. 처음에는 크게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공사장의 소음이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시간이 지났다. 1시간, 2시간.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체력이 소진되고 있었다. 목이 쉬었다. 갈증이 느껴졌다. 배도 고판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공포가 고양이를 짓눌렀다. 햇빛이 강해졌다. 정오가 되었다. 철망은 뜨거운 햇살을 받아 달아올랐다. 고양이의 몸에 닿은 철망 부분이 뜨거웠다. 고양이는 몸을 비틀려 했지만 움직일 공간이 없었다. 땀이 났다. 고양이는 땀을 흘릴 수 없는 동물이지만 과열된 몸은 헐떡임으로 체온을 조절하려 했다. 혀를 내밀고 빠르게 숨을 쉬었다. 하지만 압박된 가심 때문에 충분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고양이는 어지러웠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오후가 되었다. 공사장 인부들이 잠시 휴식을 취했다. 소음이 줄어들었다. 이때가 기회였다. 고양이가 울면 누군가 들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고양이는 더 이상 울 힘이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만 벌릴 뿐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작고 쉰 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에도 묻혔다. 저녁이 가까워졌다. 기온이 내려갔다. 뜨거웠던 철망이 이제는 차가워졌다. 고양이의 체온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탈진과 탈수 상태였다. 고양이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가늘게 떨릴 뿐이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의식은 왔다 갔다 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했다. 고양이는 어미를 떠올렸다. 따뜻했던 어미의 품을 기억했다. 형제들과 함께 우유를 먹던 때를 생각했다. 그때는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고통스러웠다. 철망은 여전히 고양이를 올감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공사장은 이제 조용했다. 인부들이 모두 퇴근했기 때문이었다. 어둠이 내렸다. 고양이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밤은 더 추웠다. 고양이는 떨었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마저 점점 약해졌다. 체력이 바닥났다. 고양이는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니, 고양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너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른 고양이였다. 성묘였다. 아마도 철망 안에 갇힌 고양이의 어미이거나 무리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 성묘는 한참 전부터 새끼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성묘는 불안했다. 새끼 고양이는 아직 어렸다. 혼자 멀리 가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새끼는 가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곤 했다. 성묘는 새끼를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평소 새끼가 놀던 곳을 살폈다. 쓰레기통 뒤, 골목 구석, 낮은 담장 아래. 하지만 새끼는 어디에도 없었다. 성묘는 범위를 넓혔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낯선 곳으로 갔다. 그러다 공사장 근처에 도착했다. 성묘는 이곳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큰 기계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소음이 심한 곳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가까이 가지 않을 곳이었다. 하지만 새끼를 찾아야 했다. 성묘는 조심스럽게 공사장 주변을 살폈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밤이 되자 공사장은 텅 비었다. 성묘는 어둠 속에서 더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성묘는 냄새를 맡았다. 새끼 고양이의 냄새를 찾으려 했다. 바람이 불었다. 냄새가 희미하게 전해졌다. 익숙한 냄새였다. 새끼의 냄새였다. 성묘는 그 방향으로 갔다. 철망 보관 구역이었다. 성묘는 철망 주변을 맴돌았다. 냄새가 더 진했다. 새끼가 분명 이 근처에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둠 때문이었다. 성묘는 울었다. 새끼를 부르는 소리였다. 낮고 긴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성묘는 다시 울었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성묘는 불안이 커졌다. 혹시 새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성묘는 철망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코를 철망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새끼의 냄새가 강했다. 여기, 바로 여기 어딘가에 새끼가 있었다. 성묘는 철망 사이를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성묘는 앞발로 철망을 긁었다. 소용없었다. 철망은 견고했다. 성묘는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섞인 울음이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성묘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새끼였다. 새끼가 대답했다. 성묘는 흥분했다. 새끼를 찾았다. 여기 있었다. 하지만 기쁨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새끼의 울음소리가 너무 약했다. 평소에 활기찬 소리가 아니었다. 힘없고 쉬고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새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성묘는 더욱 필사적으로 철망을 긁었다. 하지만 철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성묘는 망설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남아서 새끼 곁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도움을 청하러 가야 할까?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단 말인가? 고양이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때로 친절했지만 때로는 위협적이었다. 성묘는 혼란스러웠다. 새끼 곁을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 있어봐야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성묘는 철망 앞에 앉았다. 새끼에게 계속 울어 대답했다. 여기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시간이 흘렀다. 밤은 깊어졌다. 성묘는 피곤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가끔 철망 주변을 걸으며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방법은 없었다. 성묘는 다시 철망 앞으로 돌아왔다. 새끼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다.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성묘는 공포를 느꼈다. 새끼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성묘는 결심했다.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된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성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췄다. 새끼를 두고 가는 게 불안했다. 성묘는 다시 철망 쪽으로 돌아갔다. 새끼에게 울음으로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돌아올게. 포기하지 마. 성묘는 다시 발걸음으로 옮겼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공사장을 벗어나 큰 길로 갔다. 밤이었지만 가끔 차가 지나갔다. 사람도 드물게 지나갔다. 성묘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성묘는 그 사람 앞으로 갔다. 사람은 고양이를 보고 놀란 듯했다. 성묘는 울었다. 크게, 간절하게. 사람은 잠시 고양이를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쳤다. 성묘는 낙담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찾았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그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날 유난히 피곤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고 동료와 말다툼도 했다.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다른 길을 걸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다. 익숙한 길만 걷다 보면 생각이 더 꼬이는 것 같아서 조금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 길에는 공사장이 있었다. 그는 공사장을 지나쳤다. 별 관심이 없었다.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성묘였다. 고양이는 그를 따라오며 계속 울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시했다. 길고양이가 사람을 따라오는 건 흔한 일이었다. 먹이를 달라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 걸었다. 하지만 고양이도 계속 따라왔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졌. 그는 짜증이 났다.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그는 고양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저리 가라는 제스처였다. 하지만 고양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고양이를 떼어내려고. 하지만 고양이도 속도를 올렸다. 그는 멈춰섰다. 고양이도 멈췄다. 그는 고양이를 내려다봤다. 고양이는 그를 올려다봤다. 고양이의 눈에서 뭔가가 느껴졌다. 단순히 먹이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더 절박한, 더 긴급한 뭔가. 그는 당황했다. 고양이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고양이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그를 봤다. 다시 울었다. 그리고 또 몇 걸음 뒤로 갔다.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 그는 의아했다. 고양이가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고양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다.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집에 가야 하는데, 피곤한데.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고양이를 따라가기로 했다. 고양이는 그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앞장섰다. 공사장 쪽으로 갔다. 그는 따라갔다. 공사장은 어두웠다. 조명이 거의 없었다. 그는 약간 불안했다. 이런 곳까지 따라와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가보기로 했다. 고양이는 철망 보관구역으로 갔다. 그곳에서 멈췄다. 그리고 철망을 향해 울었다. 그는 철망에 다가갔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철망 사이를 비췄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재들만 쌓여 있었다. 하지만 빛을 조금 더 움직이자 뭔가가 보였다. 작고 회색빛이고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더 자세히 보려고. 그리고 깨달았다. 새끼 고양이였다. 철망에 끼어 있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저 고양이가 저기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성묘가 자신을 데려온 거구나. 그는 급히 철망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새끼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새끼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숨을 쉬고는 있지만 아주 약하게만. 그는 당장 새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철망은 튼튼했다. 손으로는 절대 열 수 없었다. 도구가 필요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공사장이니까 공구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설령 찾아도 남의 공구를 함부로 쓸 수는 없었다. 그는 고민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소방서에 신고할까?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 새끼 고양이에게 그만큼 시간이 있을까? 그는 다시 철망을 살폈다. 손전등 빛을 여기저기 비췄다. 철망을 고정하는 부분을 찾았다.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어 있었다. 공구가 있다면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공구가 없었다. 그는 맨손으로 시도해봤다. 너트를 손으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너무 꽉 조여져 있었다. 손이 아팠다. 피부가 벗겨졌다. 하지만 너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좌절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성묘가 다시 울었다. 간절한 울음이었다. 제발 새끼를 구해달라는. 그는 성묘를 봤다. 성묘는 그를 봤다. 그 눈빛에서 그는 뭔가를 느꼈다. 책임감 같은 것.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는 다시 철망을 살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철망의 다른 부분을 살폈다. 혹시 느슨한 곳이 있을까? 손으로 철망을 잡아당겨봤다. 대부분은 단단했지만 한 곳이 약간 느슨했다. 아주 조금이지만 움직였다. 그는 그곳에 집중했다. 양손으로 철망을 잡았다. 있는 힘을 다해 벌렸다. 근육이 긴장했다. 손이 떨렸다. 철망이 조금씩 벌어졌다. 아주 조금.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다시 힘을 줬다. 더 세게. 철망이 삐걱거렸다.
조금 더 벌어졌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힘을 줬다. 손바닥이 아팠다. 철망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철망이 더 벌어졌다. 이제 손이 들어갈 만큼 그는 한 손을 빼서 철망 사이로 넣었다. 새끼 고양이에게 닿았다. 새끼의 몸은 차가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끼를 만졌다. 어디가 끼어 있는지 확인했다. 새끼의 몸통이 철망에 끼어 있었다. 그는 철망을 조금 더 벌리려 했다. 하지만 한 손으로는 힘이 부족했다. 그는 손을 빼고 다시 양손으로 철망을 잡았다. 온 힘을 다해 벌렸다. 철망이 더 벌어졌다. 이제 새끼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 손을 넣었다. 새끼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천천히 당겼다. 새끼가 움직였다. 조금씩 철망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마침내 새끼를 꺼냈다. 그는 새끼를 두 손으로 받쳤다. 새끼는 축 늘어져 있었다. 거의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아주 약하게. 그는 안도했다.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성묘가 다가왔다. 새끼의 냄새를 맡았다. 새끼의 얼굴을 핥았다. 성묘도 안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새끼를 품에 안았다. 티원을 나눠주려고. 새끼는 여전히 차갑고 약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